안녕하세요. 예, 기자들의 수다 오랜만에 촬영. 정말 오랜만입니다. 더운 날씨에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느라고 짬을 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좀 약간 변화도 있었고요.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요.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추석 인사라도 그러면 추석 인사 먼저 대표로 하시죠. 네. 돌아가면서 하죠. 아니요 한 번만 예. 왜 돌아가면서 회장만 하시. 네. 회장이 그냥 회장이 아니에요. 우린 평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간단하게 저는 추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독자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무시하든 말. 기자들 영상 편집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끝났네. 그러면 인사는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하는 하자. 걸로. 예. 네, 처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추석 밥상거리에는 이번에 오영훈 지사와 김한국 의원 간의 설전이 추석 밥상 위에 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거를 취재하신 우리 김지은 기자님의 아까 오영훈 지사님하고 김한국 의원님의 이제 본회의 때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취재라기보다는 제가 그 본회의 때 그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건 어쩌면 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품위 없는 언사를 이제 오영훈 진행이 지사께서? 되었던 부분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문제로 끝났으면은 모르는데 또 얼마 전에 기자 차담회였나요? 이때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명예훼손죄에 관련한.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자문도 많이 변호사님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해보고요. 사이버 사대 이쪽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관련한 거를 많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공적 비판을 감소해야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라는 자문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오영훈 지사님께서 김한국 의원님한테 이제 어떤 언행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지적 수준. 그죠. 지적 수준을 강조하셨잖아요. 김한국 의원님을 비판하고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또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모욕죄에 관련한 판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욕적인 거. 이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태도, 이런 언어 태도든 이런 상태를 모욕죄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 같은 이것도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최순실 같은 네. 사람 이렇게 욕하면 모욕죄라는 거죠? 네, 그럼요. 최순실,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쓰인 거죠. 명사형으로? 예, 쓰인 사람들 거죠. 내리에 그 이름을 들어서도 뭔가 예. 혐오적인 단어가 연상되면 네. 그렇게가 들을 수가 예. 있죠. 상대적으로 비교당한 사람이 비하되는 듯한 그럼요. 그런 예. 뉘앙스. 그랬는데 이번에 대화가 전혀 다른 뉘앙스지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대화가 저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하면서 문혜야, 내가 없는 사람이야, 문혜야. 이거 문외. 네, 문혜야. 이 말을 발언을 한 사람에게 모욕죄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으로 벌금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문혜야라는 발언과 이 부분은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죄로는 상당히 가능할 부분이라는 자문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주 도민을 대표하는 분한테 문외야 했던 꼴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걸 자문을 얻은 거고요. 정확한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판사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그걸 먼저 언급하시질 않으셔야 하는 게 큰 그 그릇. 혹시 김한국 의원께서 이게 모욕을 받았다고 해갖고 오영훈 지사를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겠네요? 확진자? 이것도 100만 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뭐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 살이 확진자. 확진자가 아니고. 네, 확진자. 확진자가 여기 있네. 이것도 모욕죄로 100만 원. 그분 대법원까지. 여성인가요? 예. 여성. 그러니까 100만 원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에 이제 그게 어떤 여성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네, 이런 식으로? 확진자다. 이렇게 확진자가 여기 있네. 이게 모욕죄로. 옆에 분은 잠깐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아니 분? 거기 말고 그 왼쪽. 예, 그리고 왼쪽.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이제 훼손하는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는 이제 혼잣말로 했더라도 근데 이 판례는 다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도민들이 다 아시지 네. 않을까요? 근데 참고적으로 요즘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행정기관, 지방행정 또 국회 대정부질문 여기서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감정 싸움으로 소모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감정 싸움보다 당리당략인 것 같아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회에서부터 국민들이 뽑아준 뭐 기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국민의 뜻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건 국민의 뜻이다.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흘러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보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어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국민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표현을 하셨네요. 네. 참.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이제 지인들과 친척들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이념이 섞여 있는 그런 발언으로 다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매해 가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 술자리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 가족들 큰 행사에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치가 점점 갈수록 혐오적인 그 단어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상당히 아쉽고요. 우리 교육생에 취직하시는 우리 김지훈 기자께서 유보 통합에 대해서 뭐 어떤 결말이 났죠 이제. 이제 시범 운영이 시작됐죠. 네, 근데 유보통합이 말이 많았죠. 이것도 진짜 말씀을 드리려면 거의 한 1박 2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유보통합에 대해서 한 8월 28일경 처음으로 제주도에 처음으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너무 만족하셨고 유치원 교사분들도 너무 그 자신들의 이제 필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전할 주체는 누가 했죠? 리얼 제주에서 네. 했습니다. 언론에서 유보통합이라는 그 국가정책, 언론사에서 주체로 그런 토론회는 전국 최초라고 그때 오셨던 TF팀이죠. 국회 유보통합 TF팀의 이제 공병호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제주에서 정말 이런 언론사에 있다는 건 진짜 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근데- 뿌듯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가 근데 제가 원래 유보통합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근데 지금 현재 유보 통합의 현안이 뭔가요? 뭐 예산 확보겠죠. 이제 예산 부처는 확보. 이미 정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한 부처로 가지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교사들인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도 보여졌는데요. 그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 나름대로의 프라우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린이집 교사님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교사분들만의 프라우드를 가지고 계시는 이 대립적인 분위기가 보여졌어요. 정말 날카로웠고 좀 무서웠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여기서 삐끗하면은 뭔가 중립이 안 지켜지면 큰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느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잘 끝내서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의 관심사항으로 자꾸만 집중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앞으로의 해결 방안도 예, 마련될 그럼요. 걸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은 또 더 자세하게 이제 다 한 꼭지로 네. 다뤄주시면은 차후에 네. 또 심층적으로 네. 우리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뉴스라인 제주 양 대표님께서는 뭐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신가요? 제가 준비해온 거는요. 네. 국민의힘 지지도당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로서 네. 쭉 몇 년간을 봐왔는데 이번에 김승욱 도당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난 후에 좀 활발하게 네.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네. 특히 여성위원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추석 민생 탐방으로 네. 재래시장을 방문하거나 재래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렇게 결의를 많이 하시고 네. 나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욱 위원장이 개인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 부드럽고 이 당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예전 도당위원장들보다 다르다. 정말 아낌없이 자기를 이렇게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당원들이 호응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당원, 청년당원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당이 패배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주시 을 지역에 국회의원 도전하셨다가 예, 안 되셨는데 차기에 또 도전 의사가 있으신가요? 차기에는 뭐 또 을당협에 또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좀 달라지겠구나. 네, 국회에서 이제 출입해서 물어보다 보면 제주도에서 김승우 위원장님 네. 뭐 이게 사실이 아니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복심은 김승욱이다. 한동훈 당대표의 복심은 김승욱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게 사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만큼 김승욱 위원장하고 한동훈 당대표하고 꽤 가관하게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것 같다. 시장 올라가가지고 뭐 임명장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제주도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좀 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고 한동훈 위원 대표도 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뭐 사고도당으로 지정도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과 또 단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뼈 섞인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반대로 민주당 도당에서 보도자료고 안 나오는데 민주당 도당은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그런가요? 근데 민주당이 요즘 그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규합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도당위원장 되면서 정기체제를 지금 김한규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는 와중이라 갖고 아마 그래서 붕 뜬 것 같아요. 조직 자체가 지금 뭐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당이 아니고 어쨌든 도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뭐 시스템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도민을 위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아마 생각이 이번에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네. 엇박자가 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뭐 살짝 설명해 주시죠. 엇박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 도입과 관련된 얘기하기 전에 제주 제2공항에 관련돼서 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뭐 예전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요즘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나요? 뭐 위성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고시 관련해 갖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기자회견 당시 내가 물어보니까 네.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죠. 근데 행위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네. 지금 유성근 의원하고 문대림 의원은 네. 찬성하거든요. 네. 찬성하는데 김한규 의원은 아니다. 네. 반대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반대는 아니고 이 세 개로 나눌지 네 개로 나눌지 정확히 구분 네. 좀 이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보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구획 그냥 획정 이대로 나누지 말고 세 개 말고 두 개로 그대로 아직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어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세 그것도 분이서. 지금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도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졌나 네.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가 있었나라는 거를 네, 근데 한간에서는 네. 행정체제 개편하지 말고 행정시장만 선출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이 서지 말고 시장만 뽑아버리면 이거는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이거 좀 더 지켜봐야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뭐 10월달, 12월달에 뭐 주민투표 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혼자 정치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10월 초까지 이게 완료가 안 되면 원래 힘들다. 지금 도청 네. 현관에 들어간 로비 있잖아. 로비에 네. 제주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서귀포 동계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이런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 다 도청 출입하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어떤 도민은 네.
너무 성급하지 않냐.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저런 까지 만들면서 놓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비꼬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저도 뭐 민주당 뭐 의원들이나 셀럽들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느낀 게 뭐냐면 오영훈 지사를 그래도 민주당이 자원 아니냐 해갖고 그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졸속으로 추진해나가는 나중에 이게 나중에 해악으로 와갖고 민주당에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공로나 도민들이 어느 누구도 제 행정처리 개편에서 정확히 알고 내막을 알고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가야 나중에 우리한테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 행정처리 개편하고 되니까 그 중앙 행정에서는 행정처리 개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인식이 강해요. 도민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고 지사가 오영훈 지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압축을 해보면 소통이네요. 또 도민들과의 소통, 또 왜 도의원 뭐 이런 네. 기관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네. 소통과 존중. 존중. 존중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도의원들의 하는 거는 도민들에게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대표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뜻은 좋은 말씀입니다. 변은 예, 이글수록 아주- 고개를 숙는다. 예.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네. 제가 벼입니다 벼. 예. 고개를 좀 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수리 보입니다. 너무 제가 숙이면. 봅니다, 제가. 예. 제33회 전국 무용제가 제주도에서 네. 열렸는데, 네. 그 전국 무용제가 지금 뭐 폐망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있던데. 네, 제가 9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전국 네. 무용제가 제 33회로 열린 전국 무용제였는데요. 이게 9월 2일부터 11일 이제 폐막식까지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명의 제보자들 이제 발신자 표시 제한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네. 이거는 뭔가에 겁을 먹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업체 측도 많으셨고 이렇게 제보가 쏟아져 들어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게 기사화가 돼도 될까라는 그냥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네. 점점점 들어오는 소식들이 이거는 정말 한 번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많이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네. 취재를 해서 정말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무용제 관련된 기자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최길복 회장님이 되게 야심차게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각오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열리는 큰 행사이다 보니까 홍보에 많은 좀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들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네요. 어디 행사나 이런 데는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도 약간 제보를 받았고 했는데 한쪽 일방적인 얘기는 들을 수는 없고 그렇죠. 최 회장님도 그럼요. 추후에 전화를 네. 드려갖고 팩트 어느 정도 체크하고. 네. 어느 정도 취재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냐 물어보는데 만약 최 회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지금 모두 투명하게 양쪽 입장을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도민들이 판단하게끔. 시간적으로 네. 그렇게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그럼. 하게 되면. 네. 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요? 아유, 어깨가 수고 없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시겠죠.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훈훈한 추석 한가위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